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간밤에 주가 보겠습니다. 어, 자, 프리마켓에서는 좀 이렇게 올랐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이제 가려다가 떨어지려다가 이제 약간 수렴이 되다가 아래로 무너졌어요. 상당히 이제 무너졌고 전일 저점 부근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꽤 또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애프터에서 또 이렇게 내려왔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앞으로 주가가 좀 이제 그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동안 보시면은 저번에 이제 급락하고 나서 계속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렴됐다가 크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렴됐다가 이제 크게 또 움직였고요. 자, 이렇게 수렴됐다가 크게 지금도 이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수렴됐다가 움직였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러한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게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큰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제는 이제 어디 50대 50 상황으로 이제 한 점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점으로 모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50대 50 상황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이제 51대 49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은 오른 다음에는 내리고 내린 다음에 오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올랐다가 내리는 듯 하다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헷갈리게 하다가 이제 올랐다가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렸던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쉽겠어요. 오르다가 내리면 그냥 숏을 치면 되고 롱 치면 되고 그러니까 뭐 너무 쉽죠. 예. 근데 이렇게 쉬우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존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여기서 헷갈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것 같다가 또 내리고 내리는 것 같다 오르고 막 왔다 갔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서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뭐 이제 아마도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어, 그 방금 그러니까 왜 여기가 이제 51이냐?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이 51이고 좀 더 내려올 확률이 이제 49다. 그런데 주식은 이제 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이 추세대 안에 있을 때 좀 작동을 잘 합니다. 근데 이 추세대 안에서 벗어나서
이쪽에 벗어나서 이제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관성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렇게 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아래쪽 방향에 대한 그 관성이 좀 이렇게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올지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는 네, 일단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뭐 내릴 망정, 일단 작년 이 하락 후에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을 약간 그 모습에 약간 뭐랄까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옆으로 이제 계속해서 벗어나서 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더 변동성이 이제 그동안은 변동성이 크다가 그동안 변동성 크다가 지금 3일 연속 거래량이 줄면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이라는 거죠. 눌림목. 보통 이제 많이 아시죠? 이렇게 거래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이제 움직일 것을 좀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눌림목이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게 지속은 안 돼요.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연속적으로 한 이 3, 4일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림목이 좀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길게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거래량이 좀 많았던 거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 뒤로 눌림목이 조금 이렇게 길게, 예. 그래서 이런 눌림목 상태에서는 예,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매매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은 더 이제 줄어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눌림목이 좀 길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내려서 이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움직일지. 어쨌든 지금은 뭐냐면 그동안 하락을 많이 한 후에 이제나 저제나 어쨌든 이제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뭐 한 번 더 내려쳤다가 반등할지 아니면 그냥 반등할지 결과는 반등이다, 이런 거죠. 저번에 이제 한번 이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한번 그 기회가 있었죠. 예, 이렇게 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반등이 무산이 되면서 딱 저항을 받고 이제 반등을 못했죠.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기회가 올지 이제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예, 사실 이제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모습입니다. 예, 거래량이 붙은 상승 후에 이렇게 봉 변동성이 이제 작아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눌림목의 이제 형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에 결판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이게 오래 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뉴스를 보시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후퇴의 강세 마감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나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막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제 강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 뭐 나라를 완전히 뭐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다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관세를 좀 어느 정도 받아서 그걸로 좀 재정적인 좀 도움을 받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을 좀 과시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적당선에서 적당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종국에는 이제 그런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막 끝없이 강한 상태의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 이제 막 겁주다가 좀 달래다가 겁주다가 달래다가 하면서 이렇게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이 후퇴할 것이다. 후퇴라기보다도 좀 유연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유연하게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후퇴는 뭐 이렇게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유연하게 좀 상대 측에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좀 조금 이제 유연하게 받아주고 그리고 어떤 이슈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지금 이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그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상황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싶겠죠,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또 뭐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 뭐 조금씩 계속해서 꺼내면서 또 90일 또 지나면 또 그때 가서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계속 좀 지속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0일 동안 앞으로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미국 그 이제 디폴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의회에서 추가로 이제 좀 승인해주면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해서 또 막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이거는 지금 뭐 다들 이렇게 언론들이 너무 걱정들을 하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금리 인하는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금리 인하가 없다거나 뭐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그럴 일은 그게 있을 가능성이 좀 적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